마치셨습니까? 네. 다음 이수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준규 건보정책국장님, 네, 앞자리로 나와주세요. 네. 네, 성남중원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먼저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잘 아시죠? 네. 다른 OECD 국가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죠? 2022년 기준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 3%. 예. 아유, 잘못 알고 계세요. OECD 평균이 76.3%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65.7%, 그럼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을 2022년에는 65.7%까지 끌어올렸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계속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PPT 보시는 것처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추진 계획과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실제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1차 종합계획에는 2022년 70%까지 보장률을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만 보장성 강화 대책을 그래서 또 보장성 강화 대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정권 초기보다는 3%를 높이는 성과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차 종합계획에는 보장률 목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보장성 강화 정책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폐기에 나서면서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건보공단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종합계획 심의 함께 하셨죠? 네. 네, 이번 2차 종합계획에 대해서 공단은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저희도 지금 말씀하시는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까? 네. 네, 건강보험은 사실 국민께서 낸 보험료로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자,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1차, 2차 종합계획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차 종합계획에서는 마치 국민께서 과다의료 이용이 팽배해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적 관리라는 말을 앞세워서 보장성을 후퇴하고 있고 이것을 합리화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현재 정책 실패가 빚은 의료대란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2조 원이 넘는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 개혁을 가장해서 건보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주의자 노현웅 위원장을 앞세운 의료개혁 특위의 실행 방안을 봤더니 수가를 대폭 올려서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가득한 가짜 의료개혁 방안입니다.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낸 피 같은 보험료를 오히려 보장성은 축소하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쓰여지게 만들고 또 민간보험 영역을 확대하고 민간보험 한두 개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상황으로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지금 현재 하고 계세요.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런 의료대란을 틈타서 의료 민영화의 흑막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영화는 제가 잘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장성 강화 쪽은 뭐 본인 부담 상한제라든지 재난적 의료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품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차질 없이 계속 보장성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장성 강화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의료 민영화 이것으로 인해서 건보 재정 파탄이 나지 않도록 이 부분 또한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공단은 재정운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 그리고 운영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사단체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사용자 단체는 그대로인데 노동자 단체는 양대노총을 배제시키고 대거 바꿨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건보 재정을 쌈짓돈, 의료 민영화를 위한 판돈으로 쓰는데 노동계 반발을 예상하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직접 뽑는 게 아니시니까. 예. 자, 보건복지부 이준규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양대노총 배제시키고 윤석열 정권이 이 건보 재정을 쌈짓돈처럼 쓰고 의료 민영화를 위한 판돈으로 쓰려는데 이거 반발이 예상돼서 배제시킨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노동조합법에 따른 법 위반과 관련돼서 그 법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국정감사 초기부터 그거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1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구성이에요. 사용자 단체는 계속 같은 사용자 단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직장 가입자를 대표해서 이 건강보험법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사용자 단체가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등 전국적으로 대표성 갖는 단체를 의미하듯이 노동자 단체도 당연히 양대노총처럼 전국적 대표성 갖는 단체,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에 노동조합 단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 노조법 화면 좀 봐주세요. 네. 노조법에 보시면은요, 노동조합을 근로자 단체와 그 연합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합단체 그동안 10년을 넘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 몰아낸 거 맞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에 이조원의 요양급여 선지급했죠? 이거 네. 5월 서면회의 결과를 봤더니 병원 경영 실태 등 확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건명과 결과만 봤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지만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료 제출 제대로 하시고요. 네. 몇 천억 원대, 총 수조 원의 건보 재정을 보장성 강화가 아닌 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긴급했었는지 제대로 실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서면으로 처리했습니다. 적정한 업무 처리인지 의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지급한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저희 1조 5천억 나갔고 일단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면 다시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의료개혁 그 특유의 실행 방안을 또 위해서도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예 검토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필수요에 강화하는 만큼 저희가 너무 과하게 지금 보상하고 있는 부분은 줄여 나가서 들고 나는 것을 그 균형을 맞출 예정입니다. 건보 재정 10조 원 당연히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재정 계속 운영에 보고 여실 있습니다. 거죠? 네. 네, 재정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맞물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2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60-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